그러면 이제 출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 했고, 변수에 대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 시간에 미지수를 좀 많이 다루죠. 어떤 문제를 풀든지 미지수 x에 무슨 값이 들어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문제에서 x는 5일 때라고 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그리고 이때 x의 값은 5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print gg라고 썼으면 이거 실행했을 때 될까요? 안 되죠. 자, 근데 분명히 출력하려는 내용을 쌍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안 넣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생했던 에러는 신텍스였는데 지금은 네임 에러가 나왔죠. 다른 유형입니다. 신텍스는 문법인데 네임은 뭔지 몰라요. 어쨌든 새로 나왔죠. 그러면 검색해보면 돼요. 여기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려고 하면은 이거 발생하니까 컨트롤 C 하지 마시고 우클릭해서 복사하세요. 그래서 파이썬 네임 에러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에러인지 나오겠죠. 그러면 네임 에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서는 이제 변수 선언 없이 사용한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 지지를 변수로 인식했다는 건데 변수는 조금 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출력하려면 따옴표로 감싸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 지지가 아니라 1, 2, 3, 1, 2, 3으로 쓴다면 지지 대신에 1, 2, 3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논리를 따져서 따옴표에 안 감싼 숫자를 출력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될까요? 됩니다. 돼요. 이 출력하려는 내용이 유형이 달라요. 따옴표로 감싸지면은 문장이고 지금처럼 쓰면은 숫자예요. 숫자. 어, 그래서 문장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출력하려는 문장을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5라고 쓰면은 얘는 숫자 5니까 5라고 출력되죠. 그래도 x의 값이 5인 거랑 여기에서 5를 뽑는 거랑은 서로 달라요. 이게 x의 값이 3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x 더하기 5라고 해보겠습니다. x 더하기 5 뭐라고 나올까요 이때? 8 나왔죠? 그럼 이 줄에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8이 나왔다는 거는 x 더하기 5가 8이었다는 거니까 x를 3으로 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x를 문자 x가 아니라 숫자 3으로 봤다는 거고 어, x 더하기 5 x랑 5를 더하겠다 그러니까 문자 x랑 5를 더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문자 숫자를 더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가능한 이유는 x 안에 3이라는 값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됐다. 그러면 8이 아니라 x 더하기 5가 출력됐어야 하는 거고. 그럼 x 더하기 5를 따옴표로 감쌌습니다. 자, 이때는 문장이니까 얘네 문장 그대로 진짜 나와요. 진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x를 3으로 버지 않았다는 뜻이죠.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이때랑 이때랑 달라요. 여기서는 값이죠. 3으로 맞다는 거고. 그러면 이 값을 가지고 있는 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이 미지수라고 불렀던 거를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에서 변수라고 할 거예요. 변수 이름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규칙만 지킨다면. 그래서 변수란 뭐냐면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코드상에서 x에다가는 뭘 저장했죠? 3이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현재 x라는 공간에는 3이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을 했고요. 이런 변수를 쓸 거야 라고 프로그램한테 알려주는 걸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을 했고, 이렇게 만든 변수에다가 3이라는 값을 저장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변수 선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임 에러 뭐라고 하죠?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not defined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정의지 x라는 게 선언되지 않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있어야 할 쓰고 있는 게 있는데 막상 그걸 보니까 그거의 본체가 없어요. 그럴 때 not defined 같은 오류 메시지 많이 나옵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그러면 이제 변수 하나를 만들고 값을 하나 넣었죠. 이때는 값을 넣은 건데 이퀄 마크 하나가 넣는다는 의미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는 대입의 의미예요. 수학에서는 같다라는 의미로 썼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같다는 이퀄 마크를 2개 연속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연산자에 대해서 수업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방금 한 게 대입 연산이죠. 뭔가를 넣는다라고 할 때 대입이라고 하잖아요. 넣는다는 의미. 그래서 x는 3이라고 썼으면 3을 x에다가 넣는다가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동일하다는 의미로 이퀄 마크 2개 연달아서 쓴 거 있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그러면 이 한 줄의 의미는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뜻. 그러면 새로운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여기에다가는 10을 저장했어요. 이때도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8 나오죠. 똑같이 나옵니다. y는 10, 그러니까 y라는 변수가 있고 거기에 10이라는 값을 저장했어요. 근데도 8이 나오는 이유는 y에 들어있는 값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고, 사용하려면 5 대신에 y를 넣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의 값이 출력되겠죠. 3 더하기 10 이렇게 써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지우고 x는 10이에요. 그리고 프린트 x라고 한다면 이 실행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는 x만 나오겠죠? 그러면 x는 10이라고 하면 똑같이 따옴표 안에 있는 거 출력될 거고,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x는 10이라고 나와 있는 게 맞죠? 왜냐면 x에다가 10을 저장했으니까. 근데 x에다 저장하는 값을 15라고 바꿨어요. 그럼 이거 실행했을 때 x는 10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코드에서 x에다가 저장한 값은 15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값을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럼 값이 바뀔 때마다 귀찮아집니다. 바꿔야 하니까. 자, 이거를 조금 더 그 다음 내용을, 이번에 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x가 총 3번 등장하죠. 근데 나올 때마다 역할은 다 달라요. 첫 번째 줄에서 이 x는 변수로서의 x죠. 여기서는 문자의 x고, 여기서는 값입니다. 그리고 그 값은 15예요. 그래서 실행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자, 변수와 값이 둘 중에 뭐가 변수고 값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대입연산자가 있냐 없냐예요. 근데 이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문자니까 논외로 치고, 여기 프린트 안에 있는 이 x, 얘는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나요? 이거 왼쪽에 없죠? 그래서 값이에요. 주의해야 하는 거는 만약에 y라는 변수를 새로 선언했고 이 오른쪽에다가 x를 썼어요. 그럼 이 x는 뭘까요? 변수일까요? 값일까요? 값입니다.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말장난 같은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럼 이제 얘랑은 상관없으니까, 이 줄이랑은 상관없으니까 진짜로 x의 값을 출력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뭔가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x는 몇이라고 할 때마다 그때 들어있는 x의 값을 출력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괄호 하나 써주고, 여기까지는 완벽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 중괄호가 그냥 문장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다가 현재 들어있는 x의 값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뒤에다가 점 찍고 포맷 써줘야 돼요. 점이에요. 쉼표가 아닙니다. 점 포맷 쓰고 이 안에다가 내가 이 자리에다 집어 넣으려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걸 써주면 돼요. 일단 숫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58,000을 여기에 들어가니까 출력하면 x는 58,000 나오고 58 나오고, 그러면 어떤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써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때 출력되는 내용은 x는 15가 나오겠죠. 왜냐면 x에 들어있는 값은 15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치환문이라고 합니다. 치환문 점 포맷. 그래서 이 중괄호를 포맷의 안에 있는 이 x로 치환한다. 그래서 치환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x의 값을 58,000으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값을 바꿨어요. 이때는 58,000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x의 값이 바뀌면 전처럼 숫자를 그대로 썼던 거랑은 다르게 여기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그래서 이 포맷을 이용한 치환문은 계속 쓸 거라서 연습 많이 해야 되고, A는 5, B는 10, 프린트 A, 이제 10이 나오겠죠? 아니 5가 나오겠죠? 근데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것만 써도 상관없습니다. A의 값만 다 나오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출력하려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A를 출력하려고 A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다가 B를 써버리면 A의 값이 안 나오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변수는 뭐고 값은 뭘까요? 변수와 값.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으니까 A와 B, 얘네들은 변수예요.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합니다. 값은 value고 얘가 값이죠. 대입연산자 왼쪽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번에 코드가 위에서 아래 이 방향으로 읽는다고 했으니까 print a라고 해놓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행한 결과 O랑 10 나오죠. 간단합니다. 자, 처음에 A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O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에 들어있는 값 출력했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넣었는데 10을 출력했죠. 10만 출력됐습니다. 둘 다 출력된 게 아니라. 왜 그럴까요? 값을 분명히 두 번 넣었는데 하나만 나왔어요. 변수에는 규칙입니다. 변수에는 값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규칙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가 안 나온 거고, 그러면 b는 10이라고 했을 때 a와 b를 둘 다 똑같이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포맷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치환되어야 하는 공간이 두 개니까 이 안에다가도 치환해줄 값을 두 개 써야죠. 순서에 맞게 써야 돼요. 앞에 있는 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있는 b는 뒤에 있는 걸로 들어가고. 바꿔보세요, 이것도.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이 변수를 활용한 문제, 이거를 수업 페이지에 있나? 변수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 풀 수 있으면 풀어도 되고, 변수 두 개 있죠? 문제 두 개. 이 중에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개념 같은 거 있는데 개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이게 문제 시작하는 부분. 보시면 구현 시작, 구현 끝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내가 코드를 작성해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이 7번 줄이랑 아니다, 이 줄수는 계속 바뀌니까 이 구현 시작과 구현 끝이라고 써져 있는 이 주성문 사이에서 엔터를 몇 번 치든 상관없이 코드를 써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면 돼요. 그렇다는 거는 현재 A랑 B에는 각각 5랑 10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볼 때 A에는 10이 나와야 되고 B에는 5가 나와야 되네 해서 A는 10이 나오면 되니까 10을 저장하고 있는 B로 써준다든가 5를 저장하고 있는 A를 써준다든가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정답 이대로 나오긴 할 건데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이에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해야 돼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뿐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조건이 또 하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보면 뭐 조건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었죠. 숫자랑 사칙연산 사용하면 안 되는 거. 힌트는 이거예요. 이게 힌트. 그래서 숙제로 변수 문제 2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